자, 우리 교재 개별원가 계산에 있는 내용 위치를 보면 106 잠시만요. 왜 안 보여? 159페이지가 개별원가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근데 159페이지에 개별원가 계산이 적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바로 문제가 있죠. 별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자, 우리 책 저자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자, 지금 우리 그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뭐라고 했죠? 개별원가 계산 핵심 과제가 그게 제조간접비라고 했죠. 그럼 제조간접비는 원가 요소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풀어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쪽으로 가서 이거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자, 140페이지로 가면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자, 그럼 140페이지에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보면 자,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예정 개별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는 거고, 또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자, 얘가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계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정 개별 원가 계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쓰고 있는데 원래 개별 원가 계산의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나오는 값을 실제 값을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값을. 근데 실제 값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 값이 나오는 그 시점이 너무 지연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값이 늦게 나와서 우리가 미리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미리 산정하고 그랬다가 실제 값이 나오면 예상해서 가격 산정을 해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있다가 실제 값이 나오면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쓰는 게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제 값이 나오게 되면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할 필요는 없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구하고 그리고 예정 배부액이라는 걸 구하게 될 거예요. 자, 예정 배부율이라고 했는데 배부율이라는 개념은 단위당 원가의 개념이에요. 단위당 원가.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원가는 최소 1단위당 얼마 들어가느냐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우리 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이야기할 때에 제가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 200원 들어간다 했을 때 짜장면 한 그릇이라는 단위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소 1단위당 얼마가 들어간다. 이걸 배부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정 총 제조 간접비에다가 나누기 예정 총 조업도를 가지고 나눌 거예요. 예정 총 제조 간접비를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눌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아직 정확한 제조 간접비가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의 제조 간접비가 나올 거다. 혹은 이 값을 우리는 총 예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럼 제조 간접비 총 예산이 얼마인데 자, 우리는 제조 간접비 조업도가 전체가 얼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총 예정 제조 간접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예요. 자, 작업 지시서가 샵 101번, 샵 102번, 샵 103번, 샵 104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총 제조 간접비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이 1,000만 원을 이 네 군데에 어떻게 배부할 거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배부할 거냐? 전체 다 들어간 게 1,000만 원인데 공통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배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 이 배부 기준은 시험에서 무조건 당연히 알려주게 돼 있으니까 배부 기준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냐면 이 배부 기준이라는 건 지금 이거에 비례해서 많이 썼더라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 공사 현장이었다 볼게요. 그러면 공사 현장에 인부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작게 들어가더라. 그러면 인부들의 노동 시간으로 할 거고 또 여기에 직접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제조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면 작게 들어가더라. 그러면 우리는 직접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배부 기준을 잡을 건데 자, 배부 기준을 노동 시간으로 잡았다 볼게요. 노동 시간. 그럼 노동 시간 잡았으면 우리는 배부 기준의 전체 기준 총 조업도를 따져보면 노동 시간이 총 10,000시간이라고 볼게요. 10,000시간. 그럼 지금 배부 기준을 이걸로 잡았을 때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인부들이 총 10,000시간 일할 때에 제조 간접비가 1,000만 원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시간 인부가 일하면 제조 간접비가 얼마 나온다는 이야기죠? 계산하면 1,000원이란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 1,000원이 배부율인 거예요. 1,000원이. 그럼 이 1,000원을 왜 구하냐면 이 10,000시간 일했다고 하는데 샵 101번에서 예를 들어 인부가 3,000시간 일했고 여기에 2,000시간 일했고 여기에 1,000시간 일했고 여기에 4,000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래서 총 10,000시간이에요. 그럼 시간당 1,000원이라는 배부율을 잡아야 3,000시간이면 여기에 300만 원 배부, 200만 원 배부, 100만 원 배부, 400만 원 배부 이렇게 배부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봤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기준으로 할 거면 이 금액으로 안 분하면 되지 왜 배부율 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얘 하나만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얘 제조 간접비가 얼마 배부되냐라고 물어보면 비교 대상이 따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배부율을 구해서 조업도를 곱해줘야 200만 원이 배부된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배부율이라는 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정 총조업도가 10,000시간이라고 보면 예정 배부율은 1,00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정 배부액을 구할 건데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 조업도. 자, 여기서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이 1,000원인데 곱하기 봤더니 방금 샵 101번에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 얼마 해야 되니 했더니 얘가 실제 일한 거기에서는 3,000시간을 일했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300만 원의 예정 배부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얘는 예상치인데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이제 봐야 되겠죠. 실제 값이 나와요. 그럼 실제 값은 실제 배부율은 실제 총 제조 간접비에 나누기 실제 총 조업도가 되고 그러면 실제 배부액을 구할 건데 얘는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가 되겠죠.
그냥 이랑 똑같은데 실제 값이 나왔으니까 실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값은 우리가 가장 원칙이고 정확한 건데 이 값이 빨리 안 나와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거죠. 그죠? 자, 그럼 자, 우리가 실제 값이 나왔는데 실제 총 제조 간접비가 1,20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실제 총 조업도는 그대로 10,000시간이었다라고 보면 실제 배부율은 1,200원이 되겠죠. 1,200만 원 나왔으니까. 그죠? 그럼 1,200원이 실제 배부율인데 실제 조업도는 얘 둘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0시간이면 실제 배부액은 360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에 우리는 배부 차이를 이야기하게 될 건데, 자, 배부 차이는 실제 배부액에서 예정 배부액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상을 300만 원을 했는데 실제는 3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상을 작게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우리가 표현하는 게 과소배부 60만 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소배부 60만 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900만 원이었으면 실제 배부율이 900원이 되겠죠. 그죠? 900원이었으면 3,000시간이면 270만 원이 되면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이 경우를 과대배부 3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정 값을 보면서 많이 배부했다, 작게 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법의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이 기준을 아시면 쉬운데 이 기준을 못 잡으시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예상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값이 나왔을 때 얘를 보면서 너 작게 배부했네, 과소배부다. 얘는 얘를 보면서 많이 했네, 과대배부다. 이렇게 표현할 거란 이야기예요. 실제 값이 나와야지 예상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정 값으로 먼저 한 후에 실제 값이 나오면 과대배부, 과소배부 이렇게 선택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07페이지로 가서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8번 기본 원가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고 할 때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작업 지시서 넘버1에 배부할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는 없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총 제조 간접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건 예정 배부가 아니고 여기에 배부된 금액을 잡는 거니까 실제에서 바로 볼게요. 자, 그럼 전체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배부율을 구해서 작업지수 넘버원에 얼마 배부되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제조간접비 금액은 지금 아래 자료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단기 총 제조 비용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 비용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빼면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그럼 제조간접비는 7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이제 조업도 기준 잡을 건데 배부 기준을 기본 원가로 잡는다고 했죠. 그럼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예요. 그럼 얘 둘이 더하면 500만 원이네요. 그럼 500만 원으로 얘를 나누면 얘는 1.4가 배부율이 되게 되네요. 한마디로 기본 원가 1원 올라갈 때에 1원의 제조간접비가 1.4원씩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1.4원씩. 그럼 1.4원인데 자, 작업지수 넘버원의 우리 배부 기준은 기본 원가는 200만 원이죠. 그럼 얘는 2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실제 배부액은 28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280만 원 되겠죠. 자, 다음 529페이지로 갈게요. 529페이지에 9번. 자, 주식회사 강서는 정상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직접 노무시간당 5,000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시간이 220시간,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 2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20만 원인 경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는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예정 개별원가 계산이죠. 그럼 여기에 예정 배부율이 노무시간당 5,000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그럼 5,000원인데 예정 배부액 구할 때는 예정 조업도를 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조업도를 곱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죠. 그러면 200시간이면 예정 배부액은 1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120만 원이다. 그럼 120만 원 나왔으면 예정 배부액을 보면서 난 지금 120 나왔는데 예상을 100만 원 했으니까 20만 원 작게 했죠. 그래서 20만 원 과소 배부다라고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다음 571페이지 571페이지 7번. 자, 주식회사 유한제지의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작업시간당 2,500원이다. 예정 작업시간이 4,000시간, 실제 작업시간이 5,000시간이고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30만원 과대 배부라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500원. 예, 2,500원이고 그러면 이 시간은 실제 조업도를 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 작업 시간 5,000시간. 자, 그럼 계산해 보면 1,250만 원. 자, 그럼 1,250만 원이면 자, 여기에 지금 30만 원이 과대 배부래요. 30만 원이 과대 배부라는 건 실제 배부액은 1,22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30만 원 많이 예상했다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되겠네요. 자, 다음 581페이지 10번을 볼게요. 자, 주식회사 학동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아래 자료를 토대로 구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자료가 실제 직접 노무시간 1100, 예상 1000,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2000만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만원. 예정 배부율이 2만원이네요.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100시간. 지금 계속 실제 쓰고 있지 예정 조업도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고, 회계 1급에서는 이 공식이 1, 2, 3, 4번으로 적혀 있어서 얘를 예정 조업도 적어서 틀린 지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지금 문제 푸는 거 계속 예정 값을 함정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나온 게 2천만 원이래요. 자, 그럼 과대 배부예요, 과소 배부예요? 예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200만 원 과대 배부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600페이지로 가서 600페이지 7번. 당사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40시간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5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40만 원이고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50만 원이라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이번엔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40만 원이고 이건 왜 알려준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조간접비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업도가 예정 노무 시간이 있고 실제 노무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 노무 시간이다. 물어본 건 얘죠. 얘면 나누면 얼마가 되죠? 40만 원. 그럼 8,000원 되겠죠? 답은 8,000원이네요. 그죠? 저 공식도 기억해둘 만하죠. 이거 개별원가 계산 끝나고 나서 우리 종합원가 계산 가면 더 기억할 만한 공식 나와요. 자, 다음 618페이지로 가면 618페이지 9번 618페이지 9번 주식회사 세무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는 10만원이었으며 10만원 과대 배부였으며 단기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40만원이었다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단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10,000시간이다. 자, 그럼 이번에도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40만 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가 40만 원인데, 자, 그럼 예정 배부율 할 거면 예정 배부액을 알아야지 유추해 가겠죠.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10만 원 과대 배부했다니까 예상을 10만 원 많이 해서 얘가 50만 원이란 이야기죠. 그죠? 50만 원인데 이거의 실제 조업도가 10,000시간이었대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50이니까 50만 원 됐겠지. 그래서 답은 1번 시간당 50이죠. 자, 다음 627페이지 9번. 자, 주식회사 선임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20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 원, 예상 노동시간은 4만 시간. 2020년 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 원, 실제 발생 직접 노동시간은 3만 9천 시간이라고 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 먼저 예상치를 가지고 예정 배부율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제일 위에 2020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 원. 예,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예상 직접 노동 시간은 4만 시간. 그럼 600만 원을 4만 시간으로 나누면 이는 150이 되네요. 그럼 예정 배부율이 150인데 우리는 실제 노동한 거는 3만 9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150 배부율에 3만 9천 원을 곱하면 585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는 예상을 585만 원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586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상을 만 원 작게 했죠. 그래서 만 원 과소 배부가 되게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본 게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 자, 그럼 이번에 글로 나오는 것들만 좀 볼게요. 자, 562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562페이지. 자, 562페이지 9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인과관계에 따라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적혀 있죠. 자, 얘는 답이 두 개예요. 인과관계에 따라서 제조간접비도 배부하는 게 당연히 맞죠. 우리 부분배분가 계산도 제조간접비잖아. 근데 안타에서 틀린 거고, 2번 제품에 배부되는 원가를 직접 추적할 수 없는 간접 원가이다. 맞죠? 자, 그리고 3번에 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공장감가상각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제조간접비에 직접노무비가 들어갈 일은 없죠. 간접노무비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제조간접비의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예정 개별원가 계산, 실제 개별원가 계산 방법이 예정 배부법, 실제 배부법. 왜냐면 얘가 배부액이죠. 배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얘는 1번,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음 609페이지로 갈게요. 609페이지. 자, 609페이지의 9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접 원가들을 우리가 추려내는 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기말 전에 배부할 수 있으므로 제품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 우리 실제 발생액은 기말되기 전까지 모르는 금액이 많죠.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지 않는데, 얘는 기말되기 전에 알 수 있어서 신속하다.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3번의 정산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월별, 계절별 제품 단위 원가가 변동하게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얘는 예상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값이 지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처리 방법 중에 매출 원가 조정법은 재고 자산에 배분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맞는 말인데 다시 142페이지로 와서 네모 박스 142페이지 제일 아래에 네모 박스에, 자, 지금 이렇게 예정 배부, 실제 배부했을 때 배부 차이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무배우법은 그냥 비율로 안 나누고 그냥 통째로 이 값을 어떻게 처리해 버리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매출 원가 조정법. 배부 차이 나는 것만큼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해 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영업 외 손익법,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게 우리 무배우법이에요. 비율대로 나누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건데, 비례배부법은 우리 총원가 비례배부법과 원가 요소 비례배부법이 있어요. 그럼 비례배부법이라는 건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매출 원가 이 금액의 비율대로 나누겠다라는 게 우리 비례배부법이에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매출 원가의 비율대로 금액을 차이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과소배부를 했다라면 실제가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 그 금액을 어디에 다 더해줄 거냐라는 건데, 무배우법은 매출 원가에 다 더해버릴 거고, 아니면 영업 외 비용으로 다 처리해버릴 건데, 비례배우법은 얘네들의 비율로 나눌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얘네들을 봤을 때 단기 제품 제조,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총 제조 원가 형식으로, 죄송해요. 이거 하면 여러분 헷갈릴 거니까 그냥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봤더니 얘가 1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숫자 왜 이렇게 못 써? 죄송해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배부 차이가 100만 원이 났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지금 이 금액인 2대 3대 5의 비율로 금액을 나눌 거란 이야기예요. 나눌 거다. 근데 이 기말 제공품도 기말 제공품이라고 한 얘 200만 원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이 금액들이 섞여져 있는데 그럼 이 200만 원은 얘네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3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봤더니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여기서 4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표현 이해가시나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200만 원인데 이 세 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는 표현을 안 했지만 그냥 합계만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원래 이 세 개가 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완성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전체 금액의 비율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청원가 비례배분법이고 이 금액으로 계산해서 가는 게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차이가 제조간접비니까 원가 요소 중에 제조간접비의 비율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원가 요소 비례배분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얘가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저는 저 표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니고 그냥 정확한 방법이에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다른 방법들을 저렇게 하기에는 이제 시간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이런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 다른 방법을 이제 고안해서 쓰고 있는 거지 편리한 게 제가 원칙이에요. 사실 제일 정확한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계산으로 좀 볼게요. 자, 541페이지로 가면 541페이지 자, 6번 문제 볼게요. 541페이지 6번. 자, 주식회사 한결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적간접비 부족액 5만 원을 원가 요소 기준법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자, 그럼 지금 먼저 5만 원이 부족 배부라는 건 과소 배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만 원만큼을 다 더해야 되는데 이번에 원가 요소 기준법이라는 건 이거죠. 제조 간접비의 비율로 안분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율로 이렇게. 이 비율로.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제조 간접비가 3만 원, 2만 원, 5만 원 있는 라인 보이시나요? 그 비율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매출 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이니까 50%죠. 3대 2대 5니까 50%잖아요. 그러면 5만 원에 50%면 2만 5천 원을 매출 원가에 배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별로 안 어렵죠? 만약에 총원가 비례배분법이라고 했으면 그 아래 합계에 8만 원, 9만 원, 12만 원 적혀 있는 금액 있죠? 그 금액으로 비례적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시죠? 얘는 이해하면 금방 쉬운 거예요. 638페이지 가볼게요. 638.
8번 정상 원가 계산 제도 하에서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에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매출 총이익에 영향 주는 건 매출 원가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먼저 우리는 총원가 기준법이죠. 그럼 총원가 기준법이라는 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의 비율대로 안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이런 이야기죠. 총원가가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이죠.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이라서 자, 이 100만원을 배부를 할 건데 우리 배부 차이가 100만원 나왔죠? 그럼 100만원 배부할 건데 이 과소 배부니까 100만원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 중에 얘는 지금 60만원을 매출 원가에 더할 거고 얘는 20만원을 더할 거고 얘도 20만원을 더할 거란 이야기죠. 자, 즉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대로 해서 매출 원가에 이제 배부한 후에 차이로 조정한 후에 매출 원가를 물어보면 360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를 우리가 매출 전액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죠? 여기에 전부 다 100만 원을 더해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매출 원가 조정법. 예. 지금 이걸로 쓴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문제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파란색 쓴 것처럼 저렇게 해버리면 이익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죠. 기존대로 하면 360만 원이 매출 원가인데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바꿔버리면 40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죠. 그죠? 그럼 40만 원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서 이 40만 원만큼 매출 원가가 늘어나니까 이익은 40만 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얘 두 개 차이예요. 얘 두 개 차이. 제 비례배우법대로 하면 60만 원이 매출 원가에 될 건데 총원가 배우법 하면 1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이 100만 원을 100만 원 됐을 때 4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매출 원가가 늘어난 만큼 이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40만 원만큼 이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 차이까지 구하고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하면 좌우와 같이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을 받고 자, 이제 우리 오늘은 또 좀 쉬었다가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